자, 일단은 시장은 악재가 아닌 조정이라 그랬어요. 악재 요인이 전혀 아닌 오히려 호재에 가까운 게 아니라 호재성 내용 가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것이다. 지금 일본장이 장중에 4%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미국의 선물도 시간의 선물도 좀 약세를 띄었었는데 1%까지 내려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스닥이 지금 0.12 강세로 전환돼 있고 S&P 500 지수가 0.12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낙폭 다 줄였어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데 유독 국내 증시에서의 흐름이 아무래도 IT 쪽의 시가총액 비중 지금 뭐 34% 수준 놓여져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흐름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연동된 코스피 200 지수 등에 연동된 뭐 ETF 상품 등에 연동된 뭐 프로그램 또 상품 해치 그런 부분에 포함된 수급에 의해서 신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좀 더 확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4%의 시가총액 비중이라서 이제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연동되는 부분이 많죠. 여기서 이제 들어 올려줘야 지수가 이제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유럽 쪽의 흐름도 일단은 가격 반발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좀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유럽 쪽의 흐름도 가격 반발력이 좀 있을 것 같고 나스닥 0.14 강세 전환 급격히 강세로 전환된 거죠. S&P 500 지수 0.11 약보합 수준.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흐름폭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심리적인 면을 일부는 덜어놓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종목군이 불과 0.84% 밀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717개 종목이 빠졌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280조 원인데 그의 이제 뭐 5분의 1, 6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종목이 377개가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에 기인되는 부분도 있죠. 정부의 이제 정책 기준에서 백신 관련된 컨소시엄 짜고 뭐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많은 종목군들의 변동이 확대됐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도 오래간만에 또 거래가 또 터졌고 거래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제 거래가 수반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락 종목이 코스닥 지수 0.48% 하락에 993개가 빠졌어요. 일단 심리적인 면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면이. 그래서 현재 기준의 흐름이 어찌 보면 이제 좀 버겁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은 문제될 사항은 없다.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에 긴축을 단행해서 있는 자금을 확 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산 매입 부분을 좀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좀 줄이겠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 그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는 혼란, 혼조세 때문에 일부 이제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부분이 일정 범위 나온 거죠. 지금 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안전자산의 선호, 강세. 그 부분은 이제 수익률 부분이 약세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수익률의 약세. 결론은 국채 수익률이 1.4% 미만으로 내려간 부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 1.4, 1.5, 1.6, 1.7까지 올라올 때는 또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국은 1.4 미만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뭐 1.5일 때도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대로 또 불안 심리를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중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물에 대한 국채 수익률 부분이 변동성 부분이 수익률이 1% 미만일 때도 랠리가 나왔었고요.
3%까지 치고 올려진 부분 언제였어요? 긴축을 예고한 2013년 5월 이후 2014년 긴축을 단행했을 때 테이퍼링을 단행했을 때 기준에 3% 수익률까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올렸을 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렸을 때 역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대로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결론은 그렇게 되고 나서 시장은 폭등 내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도 시장이 테이퍼링을 단행하든 금리를 인상하든 그게 어떻게 악재 요인이 되냐는 거죠.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만큼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는 건 뭐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눈에 보이게 개선되고 월등한 쪽이 어디다? 실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실제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을 견인한 쪽이 미국도 IT, 우리나라도 IT. 지금도 여전한 흐름. 고점 대비 밀려져 있어도 눌려져 있어도 오후장 늦게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주봉 단위의 10% 그게 등락이 적은 건 아닙니다만 주봉 단위의 10% 정도만 등락이 나와도 삼성전자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88,000원. 하이닉스 13만 4천원. 삼성전기 19만 1,000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일단 거래가 수반된다. 근데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명분은 뭐예요? 실적이다. 실적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면 뭐예요? 땡큐한 거죠. 땡큐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IT 쪽의 흐름을 LG전자의 흐름에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LG전자가 주말 그리고 이제 월요일 개장 전 소형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 좀 나와주고 모바일 쪽의 적자 부분이 일단은 2분기까지만 적용이 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단위 8천억씩 손실났던 부분에 손실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또 백색가전 실적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소비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 PR 자체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장 사업의 부분에 전장 사업 부분의 성장, 새로운 그룹이 나아갈 길 그런 부분을 전장으로 이제 LG전자 기준으로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 기준점 그 다음에 뭐 LG노텍의 최근 3%의 매집 또 LG 디스플레이의 삼성전자로의 납품, OLED 이런 부분들이 재료다 호재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실적 모멘텀, IT주들의 실적 모멘텀, 실적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 흐름. 다른 업종은 이제 개선됩니다의 기준이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쪽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HMM도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쪽도 실적은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저평가를 논하기에는 이제 PBR이 좀 부담되고 전환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에 희석이 있고 IT보다 실적 기준에 저평가에 있는 업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 있는 모비스, 만도 기준인데 현대차, 기아가 이 정도의 추세라면은 충분히 따라 움직여줄 수 있다. 그나마 이제 현대차, 기아 쪽의 흐름은 뭐 주봉 단위에서 놓고 보실 때 그나마도.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 IPO 보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LG화학 그리고 KB금융이 많이 미끄러졌어요. 원래는 이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은 금융지주사의 강세가 연출돼야 되는데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2월 이후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여기서 이제 그 5만 5천 원 미만의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고 이제 수익주도 수익 종목도 같이 볼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 수급 부분 760만 주 작지 않습니다. 많이 떠넘겨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 외국인 지분율의 기준에서 놓고 보자. 유통 물량 자체가 개인들에게 넘겨진 게 뭐 10% 수준 전체적으로. 예, 선샤인 선생님 힘드신 하루였어요. 일단은 나스닥이 0.23%의 강세로 전환돼 있어요. S&P 500 지수 0.06. 미국 쪽의 의회에서 지금 공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회 통과 부분이죠.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면서 뭐 금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쉽게 이제 뭐 통과되겠느냐? 아니죠. 정치 논리하고 또 틀리죠. 경제 논리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단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일단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왜 야당이라고 해서 국민 대다수가 어찌됐건 원하잖아요. 부양책을. 근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에 추가적인 반등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삼성전기도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좀 개선되나 했더니 20만 주가 떠넘겨지면서의 눌림이에요. 적지 않습니다만 과도하다라는 거죠. L전자 부분 52만 주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LG노텍 LG전자 같은 경우에 200만 주 수준 이 수준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0만 주씩 꼬박꼬박 나와주고 300만 주를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세 강화가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LG노텍도 단기적으로 한 3% 수준의 수급 개선폭이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일단은 긍정적인 위치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DBI텍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잘 방어는 했어요. 일단 80만 원 위쪽에서 하방 경직성 잡아주고 돌려야 되겠죠. KB금융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 모비스가 이제 좀 가장 버거운 부분인데 그 스윙 기준의 10%씩의 물량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꼬여 있지만은 수급 대비 주가 눌림폭은 좀 과하죠. HMM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이 27만 5천 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 눌려 있는 폭이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 근데 기간이에요. 어차피 HMM은 외국인 쪽에서 매집한 것을 기준을 잡고 있고 주력 창구도 일단 한투를 비롯한 또 한투 이외의 외국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많이 미끄러졌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질 때 그 탄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금호석유가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종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금호석유가 가장 지금 어렵게 형성돼 있습니다. 고점 대비 28%나 밀려 있어요. 편입 단가 대비해서는 뭐 제한적이지만은 뭐 어차피 거기가 거기죠. 손실률이 상당히 높고 실적철 접어드니까 이제 금호석유도 그렇게 해서 보고서 기준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도 거래대금이 좀 수반되나 했더니 또 꺾였습니다. 9%대 매집이에요. 그리고 SM의 기준도 일단 오늘 JP모건 쪽 들어오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집이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뺏긴 물량은 4만 4천 주뿐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그게 어디에 수급 개선폭이 그래서 주력 창구에서 여기도 이제 뭐 안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일 기준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5만 6천 주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낭만아이에나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개인들이 사서 방어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개인들이 사서 방어했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일단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손바뀜 속에서 매도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물량이 90만 주 정도 되죠. 그게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던져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매수한 쪽의 기준이 40만 주 정도뿐이 되지는 않지만 그 40만 주 정도 수준의 수급이 일단은 보합 위쪽에서 대부분 뭐 편입의 기준을 잘 잡아줬다. 거기에 일부 개인들의 매도와 또
매수의 기준이 섞여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떠안았다고 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매도와 매수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매수 강도가 또 매도 강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부분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업종군들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강하게 움직이는 쪽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셀트리온 삼형제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 시가총액 3위까지 했던 종목이 9위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고를 겪기도 했죠. 어쨌든 뭐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반발력이 거래량이 실린다면은 들여다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못 들여다봅니다. 나머지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쪽도 시장 가격 반발력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신고가 랠리를 기준 잡아서 움직임이 연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흐름에 수급 범위가 거래량 부분과 수급 범위가 지속되지 않으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흐름하고는 아랑곳 없이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서 지속 강세를 띌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거래량 갖고 모자라요. 앞전에 두산중공업 우리가 해석했듯이 지금의 거래량 갖고 모자란다. 좀 더 거래량 거래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찌됐건 오늘 그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손실이 많은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력주, 특히 주력주는 못 움직여요. 전략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고 비중 유지하고 대처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윙 쪽에서 너무 이제 버거운 상태, 현금도 없고 다른 스윙 쪽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 스윙 쪽에서 이동 고민해 보고요. 단기 공략주는 교육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올려드리면서 솔직히 좀 죄송스럽죠. 실질적인 매매를 개별 매매만 들어갈 수 있고 매매 사인 자체를 드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든 뭐 이현제약이든 셀리드든 이 부분의 흐름은 전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을 때 그때 정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제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시장이 우리 주도주 위주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는 뭐 진원생명과학은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서린바이오 못 들어가겠어요? 또 CJ는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